자, 다음은 역함수 쪽입니다. 함수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자주 나옵니다. 자,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어요? 별거 없다고 했죠. 역함수는 그냥 x하고 y의 자리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여기 y가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생략돼 있죠. 보통 y는 fx 이렇게 쓰는데 이게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fx 떼고 그 자리에 y를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xy만 자리 바꾸면 즉 x는 2분의 1 y 플러스 a로 바꾸면 이미 이거는 이제 역함수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그치? 2x-2a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이런 역함수 기호를 써서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이게 이제 bx-2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고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됩니다. 자, 다음 유제도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원래 함수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고 역함수에다가 7을 넣은 게 2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 친구는요. 먼저 첫 번째 힌트인 요거는 쉽죠. 왜냐하면 F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첫 번째 힌트고 자, 이 두 번째 힌트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두 번째 힌트는요. 역함수를 구해서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역함수의 정의죠. 역함수에 7을 넣어서 2가 나온다는 것은 원래 함수에 2를 넣으면 7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에다가 2를 넣은 것, 즉 2a 플러스 b가 어떻게 7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연립이 쉽죠? 이거 연립을 해보시게 되면 a는 얼마?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방 구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게 수식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 있어서 f를 정의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g를 정의를 했네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우선 앞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f 역함수 안에 이와 같이 g의 3의 함수값을 넣으래요. 그러면 g3은 어떻게 돼요? g가 이거고 3을 넣었을 때 가는 게 1이죠. 그래서 f 역함수의 1이에요. 자, 우리가 수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 역함수가 방향만 반대니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게 f 인버스예요. 당연히 이쪽도 이렇게 가는 게 g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 역함수에 1을 넣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찾아서 여기에 1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면 누가 있어요? 0이 있죠. 그래서 이 놈은 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 역함수의 f2는 먼저 f2가 어떻게 돼요? f에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2네요. 그러면 이게 2고 g 역함수에 2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g 역함수 방향이 이거죠. 여기 2를 넣게 되면 1, 2로 가죠. 그죠? 그러면 얼마? 1이 되겠죠. 1. 그죠? 네. 그래서 요 놈의 값의 합은 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뭐 함수는 간단한데 이 식을 보시면 f, g 또 이러한 합성함수 굉장히 막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역함수를 하는데 요놈의 자리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부터 먼저 보면 f와 f 역함수와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죠. 항등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얘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온 친구를 그대로 빼주는 게 이제 항등함수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게 마치 뭐 이렇게 뭐 역수처럼 생각해서 둘이 곱하면 뭐 i가 되지만 이게 숫자적으로 약간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뿅 날려도 돼요. 그냥 뿅 날려서 이걸로 이렇게 바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g의 역함수하고 f가 이렇게 남게 되니까 우리가 요거만 보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g 역함수의 f2를 구하는 거고, 그죠? f2는 여기다 2를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3이죠. 요놈을 구하라는 거. 요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역함수를 뭐 구해도 되지만 간단하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얘를 a라고 두면 이 식이 함수가 뜻하는 건 뭐다? g에 a를 넣으면 뭡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GA는 여기다 A 넣으니까 3A 빼기 2가 되죠. 따라서 요게 3을 풀어보면 A 값이 얼마? 3분의 5다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특히나 이렇게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역함수의 존재성을 알아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이 함수가 1대1 뭐가 돼야 된다? 대응이 되어야만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단조함수가 돼야 돼요. 단조함수. 즉 증가나 감소가 한 가지 패턴에다가 끊기지 않고 연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즉 이거는 그림이 이미 밝혀져 있죠. x가 1보다 큰 데는 이렇게 우리가 1을 여기를 딱 그어 봅시다. 여기가 이제 x 이꼴 1이면 1보다 큰 쪽은 어떻게 돼요? 2x니까 이렇게 이미 확정이에요. 확정. 근데 요놈이 증가하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이런 직선이 그려질 텐데 이 직선도 이 아래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증가 패턴을 유지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감소 패턴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1대1 대응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놈이 이러한 패턴을 즉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의 패턴을 가지려면 기울기를 봐야겠죠. 기울기가 1-k의 2배잖아. 요게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양수라는 걸 풀게 되면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죠.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이렇게 붙어줬으면 하니까 요놈의 좌표가 얼마야? 1,2죠. 여기에 1 넣은 거야. 여기도 1 넣어보세요. 그래야 붙어요. 이게 그죠? 여기 1 넣는 게 다른 값이면 뚝 떨어지겠죠. 여기다 1을 넣어보시면 2에 1-k 더하기 2k니까 2k 사라지고 2라서 1,1을 얘가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은 자동으로 만족했고 단조함수다. 이 경우는 뭡니까? 단조 증가 함수여야 되겠죠. 한쪽이 이미 요게 확정적으로 증가니까 따라서 아래쪽도 증가가 돼야 되니까 1차 함수의 증가가 되려면 기울기가 0보다 크다만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좋은 문제니까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 이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y =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 fx가 2차 함수예요. 그죠? 원래는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에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고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을 딱 두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2차 함수도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역함수를 구해서 그게 원래 함수와 즉 이 fx라는 함수와 이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이런 식을 풀려고 그러면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 f 역함수도 구해야 되죠. 이거를 연립하게 되면 사실 이게 4차 방정식이 돼요.
4차 방정식이 되니까 푸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때도 학습을 했지만 이 y 이꼴 fx와 y 이꼴 f 인버스 x의 교점은 무엇과 일치한다? y 이꼴 fx와 y 이꼴 x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고 했었어요. 정확히는 일치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죠.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문제에서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도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자, 지금 이렇게 xy 축이 있을 때 주어진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얼마? 2,2에 있어요. 여기 2,2에 꼭지점이 있고, 원래 2차 함수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2보다 큰 쪽만 보겠다라고 했죠. 즉 이렇게 2 기준으로 큰 쪽, 이쪽만 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가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원래 이 역함수는 이거와 이 y 이꼴 x 이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 역함수죠. 그래서 y 이꼴 x의 대칭인 이게 이제 사실 이 역함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교점을 잡으라고 하니까 뭐든가 두 개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말했다시피 요거를 구하는 것도 까다로운 데다가 이 두 개의 교점, 즉 y 이꼴 fxy의 교점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 친구하고 이 역함수의 교점이나 이 둘의 교점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의 x-2의 제곱 플러스 2와 이 y는 x, 결국은 x만 딱 쓰면 되죠. 이 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4x 플러스 4 더하기 4는 2x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6x 플러스 8은 0이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 x가 2하고 4가 교점의 x 좌표니까 실질적인 교점은 어떻게 된다? 2,2하고 4,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교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2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 이꼴 x의 그림이 있을 때 이렇게 합성함수를 취하고 역함수도 취하고 뭐 이런 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네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원래는 이제 각각의 위치도 바꾸고 역함수도 취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마침 함수가 똑같으니까 요거에 우리가 역함수를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즉 이것은 역함수 안에 역함수 C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구해야겠어요. 즉 역함수에다가 C를 넣어라. 자, 이거는요, 이 함수가 수식도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을 예를 들어 P라고 두면 요거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즉 원래 함수의 C를 만드는 이 X 값인 P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Y축 상에 C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C는 안 보이고 X축에 C가 보이죠.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C를 Y축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 Y 이꼴 X라는 이 그래프를 준 거죠. 즉 C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 보세요. 이건 Y는 X니까 요 점의 좌표가 C, C죠. 따라서 이걸 Y축으로 그대로 가면 여기가 C예요. 그럼 이제 우리 Y축의 C 값을 찾았으니까 이 C를 유발하는, 즉 C를 만들어주는 Y 이꼴 fx의 x 값이 이렇게 fx와의 만나는 점을 쭉 잡아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D가 있죠. 그렇죠? 그림에서 D를 넣으면 C가 나오고 있죠. Y 이꼴 fx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P는 D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이렇게 되니까 f 역함수에 C가 D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구해야 돼. 얘를 뭐 Q라고 하면 우리가 FQ는 D가 되고 D를 만드는 Q를 찾아주는 게 되죠. 마찬가지로 D를 옮깁니다. 여기 D니까 쭉 해서 더 올라가서 여기 Y 이꼴 XY 교점을 찾으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D, D죠. 그래서 옆으로 그대로 가면 이게 D입니다. 따라서 이게 옆으로 또 요대로 오서 여기가 되면 이게 Y의 D 값을 만들어내는 밑으로 쭉 떨어지면 E가 바로 X 값이죠. 즉 fx에 E가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옆으로 쭉 가면 D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이 Q 값이 E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의 정답은 E가 돼요.